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명심하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스마일도 이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을 갖다가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이 책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너무 와닿는 얘기가 많고, 혹시라도 세이노의 가르침을 갖다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책을 갖다가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실 것을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감독님 있게 이야기 드리면서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좀 믿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매일 공부하고 또 매일 이런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만큼만 보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만큼까지 보인다. 이 시야가 또 넓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이해하는 그런 또 방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스님들은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배움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간만 투자하시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가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의 철도시대 개막 7호선 연장 옥정에서 포천선이 지난 26일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도봉산에서 포천선에 이제 1단계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은 이미 공사 중에 있고요. 2단계 구간인 이제 포천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착공을 기공식을 갖다가 26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기 남부나 이런 쪽은 교통망이 지금도 빽빽한데 더 지금 촘촘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경기 북부는 뭐 전철 하나, 뭐 광역철도 하나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노선을 갖다가 지금 착공을 갖다가 기공식을 가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서, 도봉산에서 이제 옥정까지 구간 공사가 잘 순조롭게 잘 되고, 또 새롭게 옥정에서 포천 구간도 잘 공사가 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응원을 할 거고요. 감스님들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신혼집을 갖다가 아파트 랩에서 찾기에서 동네별 평균 전세가를 갖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분당, 수지, 동탄, 평택, 안산, 하남, 파주, 시흥, 부천, 김포, 광명. 고양시는 왜 일산만 하는지 덕양구도 좀 포함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 평천, 군포, 남양주, 구리, 수원, 의정부 있는데 보니까 다산동이 평균 전세가가 거의 5억이고요. 별내가 4억 8천, 인창동이 3억 8천, 호평동이 3억 3천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정말 남양주, 구리 쪽이 좀 전세 가격이 비싸고, 지금 경기도 신혼집을 찾으면서 물론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으로 좀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전세보다는 작더라도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신혼부부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6억 원 이하의 그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또 많이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인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난 1월, 그러니까 25년 1월에 신생아 출생률이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월별 평균 기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뭐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효과가 지금 제가 보니까 20, 30 세대 또 40 세대에 또 누뚱이를 또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처음에 이 정책을 갖다 들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을 갖다가 준다고 해서 뭐 싸게 뭐 저리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갖다 낳을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래도 저는 아이를 갖다 출산을 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어찌됐든 간에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신생아를 갖다 출산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출산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했을 때 출발했을 때 이 내 집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 집 마련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물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개의치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특히 젊었을 때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신혼 출산 가구 주거 혜택 확대된다.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신문기사 한 5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 출산 가구 주거 혜택이 확대된다. 국토부 행정규칙을 개정하면서 뉴홈의 기존 특별공급의 일반 공급 물량 중에 50%가 이제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상향할 거고요. 또 신생아도 35%로 지금 증가, 그러니까 특별공급 물량을 갖다 이렇게 물량을 조금 더 높이어서 이렇게 분양 계획을 갖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게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뭐 4월부터 될지 아니면 5월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신생아를 갖다가 출산했던 가정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분양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래서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출산 가정에 한해서 특별 공급도 1회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날 신혼 및 출생 가구에 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남 교산에 A2 블럭이 지금 3월 31일 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금 나올 계획인데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신혼 부부하고 그다음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있다 보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A2 블럭 하남 교산 만약에 청약을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면 신혼 부부라든지 신생아 가구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꼭 청약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분양시 청약 요건도 대폭 확대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지금 안 하고 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신생아를 갖다가 조금 늦게 가지려고 했던 신혼부부들이 안 되겠다.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을 갖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가구도 좀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신생아 출산율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은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물론 또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또 상당히 또 속상한 그런 또 대책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젊은 2030 세대에 이런 주거 혜택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더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출산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베일리가 결국 부평 70억을 찍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평당 이제 2억 원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타입이 70억 원이 실거래 확인됐고요. 3.3m당 평당 2억 588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국민평형에서 최초로 지금 반포 원베일리가 이제 2억 원 시대를 찍었는데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시의 아파트는 언제까지 2천만 원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제 3천만 원 올라갈까요? 그러면 뭐 1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3천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북부에 앞으로 이제 운정중앙역 쪽으로 주상복합 필지에 이제 올해 민간 분양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가 얼마의 분양이 될까요? 2천만 원의 분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는 최소한 2,500에서 2,800 선에서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5평이 2,500 정도 되게 되면 한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25평이 2,500으로 하니까 6억 2,500이고요. 2,800으로 했을 때 7억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에 이제 신축에 있는 분양가도 최소 2,500보다 넘을 것 같고 2,800 전후가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만약에 이제 뭐 3천만 원도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 이제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서는 3천만 원에 만약 하게 되면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서 승인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강남에서 평당 2억이 넘었다라는 게 이게 팩트이고, 지금 이제 강남권에서도 이제 또 서울 뭐 강북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평당 뭐 4천만 원 이하의 그런 신축의 분양가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뭐 평당 2,500 전후에 5년 이내, 만약에 5년 이내가 없다라고 하면 10년 이내로 해서 2,500을 갖다가 잡았을 때 34평 국민평형을 갖다 해보니까 8억 5천입니다. 근데 이 8억 5천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분양가 인상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특히 올 6월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물론 뭐 9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7월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4월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라든지 용산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상급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중하급지, 그리고 앞으로 상급지가 될 수 있는 곳, 특히 이제 뭐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저는 은평이라든지 강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오윤선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분양가를 통제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주 근접성은 물리적 거리보다 전철망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군 수요 다음으로 직주 근접성이 수요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데, 대기업 사옥이 많은 뭐 종로, 광화문, 그리고 앞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상암 DMC, 마곡 이런 곳들도 주목하시면, 여기가 이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직주 근접을 갖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잠실 쪽으로든지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새 아파트 실종됐습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3일 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내년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한 80%, 74%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울 역대급의 입주 대란이 이제 올 하반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경기도로 눈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뭐 2,500, 2천만 원이면 더 좋겠지만, 공공 분양은 2,500만 원에 가능하겠지만 이 민간 분양은 2,500만 원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민간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2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GTX-A 이제 역세권, 뭐 GTX-A 그런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연신내역이라든지 뭐 창릉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 쪽으로 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찐팬분들 중에서도 킨텍스라든지 대곡이라든지 또 창릉역도 지금 원흥 동일시트 그 창릉역하고 도보로 갈 수 있는 실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호반 베르디움이라든지 삼성 2차 아이파크도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7억에서 8억 사이에 아파트가 소진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9억이 넘어가고, 지샘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10억이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싸게 뭐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12억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가 25년도에 풍선 효과가 될 거라고 이제 윤재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24년에 이야기했던 25년을 풍선 효과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가 앞으로 28년, 29년, 30년이 되었을 때 26년, 27년에는 거의 입주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여기 보시면 내년부터는 9,640가구, 2027년에도 10,000가구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강동권이나 그다음에 동대문에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고양시라든지 서대문, 마포, 은평도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의 전세라든지 일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이 이거 실화냐, 집값 40%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과천에 있는 아파트의 그런 모습인데요. 과천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가 2년간 38.4% 상승했고요. 이 기간 전국 1위 상승률이 이제 송파가 아니라 과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과천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또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고 어찌됐든 간에 또 직주 근접이라든지 너무너무 그런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급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F4 포함해서 이제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별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 다 포함해가지고 김포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김포 풍무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8억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헉하고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8억 이하로 84 기준으로 8억 이하로 분양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제 말씀 믿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되고, 제 말씀을 또 신뢰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꼭 행동에 옮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대장지구가 첫 분양이 대장 퍼스티움 이편한 세상 BL ENC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분양 예정인데 제가 대장지구도 만약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그런 것들 나오게 되면 대장 신도시도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대장 홍대선이 이제 아직 사업자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직 착공을 갖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저는 전반기에 대장 홍대선도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인천에서 지금 자꾸 대장 홍대선을 인천까지 연결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인천까지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대장 신도시도 오히려 계양 신도시보다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장 지구에, 대장 신도시에 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려고 많이들 오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창릉, 그 다음에 하남 교산,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3개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남양주 왕숙지구나 그 다음에 인천 계양도 좋아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하철이 있고, 그리고 또 직주 근접이라든지 홍대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또 좋아지는, 용이해지는 대장 신도시가 감사스마일 눈에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데 지금도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 차라리 전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월세를 살고 그 전세 살 돈으로 해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가더라도 갭을 껴서 1주택을 갖다 하시고, 만약에 내가 신생아를 갖다 출산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공공이라든지 민간 분양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